예, 대학문에서 만나는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영하 10도의 추위도 대한민국을 향한 여러분의 애국적인 열정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맘때가 되면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또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까? 참 내년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희망이 보입니까? 암울하죠. 문재인 이 주사파 정부가 뭐 바뀌겠습니까? 중국하고 북한하고 한통속이 돼서 미국 계속 애먹이고 또 무슨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민노총 말만 듣고 대기업 핍박하고 대한민국 뭐 매일매일 망가져 가게 될 거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찾아야죠. 그래서 제가 정말 오늘 연설을 제가 부탁을 받고 밤새도록 며칠을 고민을 했었고 내년에 그래도 희망적인 뉴스 우리가 또 소망을 담아서 몇 가지 찾았습니다. 하나 한번 들어보시죠. 자, 첫 번째, 내년에 문재인을 탄핵하거나 끌어내릴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가 뭐 댓글 공작으로 5년 구형을 받았죠. 막 무죄가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댓글 공작 누구 때문에 했습니까? 몸통이 누굽니까? 문재인이 아닙니까? 이거 선거에 여론 조작을 한 선거법, 중대한 선거법 위반 탄핵 사유죠. 자, 두 번째, 좀 청와대 파견 나갔던 감찰관이 막 지금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인 사찰, 탄핵감입니다. 또 우리 도태우 변호사가 이미 9.19 군사 합의서를 가지고 여적죄로 고발했지 않습니까? 탄핵 사유가 넘치고 넘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탄핵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고 알다시피 지금 제1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이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고 있습니다. 또 숫자가 과반수가 돼야 되는데 113석 뭐 바른미래당 좀 합쳐도 도저히 안 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자 바른 자유한국당 정신 차리도록 우리가 또 회초리를 들면 됩니다. 그러면 끌어내려야죠. 자 지금 전국 580만 자영업자들이 지금 거의 파탄 상태에 있습니다. 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8,530원으로 10.9%를 올렸는데 갑자기 지금 주휴급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주중에 15시간만 일하면은 하루치를 놀아도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하루에 4시간씩 5일하면 20시간 일했잖아요. 그리고 하루 놀게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토일 이틀 놀고 있는데 이 규정대로 하면 나흘만 하고도 5시간 월급 받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도만 있었지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데 이거를 좀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하면은 최저임금이 사실상 1,300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최저임금 10,000원 주고 살아남을 영세 자영업자 없습니다. 그분들 우리 같이 합류해서 대학문 특기 집회로 오시게 해야 되죠. 20대 젊은 청년들 대학 졸업하고 실업자 지금 65만 명 30대 주부들 애를 키워도 유아원에 보내고 유치원에 맘 놓고 못 보냅니다. 그 30대 젊은 주부들 우리가 끌어들여야죠. 그분들이 유모차에 애 데리고 유치원 다니에 손잡고 대학문 시청 각 광장에 오는 날 문재인이 끌어내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찬 생각이 봅니다. 동감하십니까?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 석방입니다. 내년에 연초부터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 무수하게 많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우선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4월 16일 대법원 심리 마지막 날인데 그날까지 재판이 안 끝나면은 대통령 그날 밤에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예, 못 나옵니다. 얼마 전에 좌파 뉴스인 오마이뉴스 인터넷 뉴스가 대법원과 법원에 질의를 했더니 이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렇죠. 법원에서는 우리는 재판만 하지 석방 여부는 우리는 관계없다. 법무부에서는 아니 그건 그냥 구속이다. 왜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3건의 사건도 재판을 받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국정농단 뇌물캐 가지고 25년이 좀 선고가 돼 있고 또 하나는 국정원 특활비 돈 받았었다고 6년 또 선고가 돼가 재판받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죠. 16년 20대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고 했는데 2년 선고를 받았는데 항소를 하지 않고 재판 거부를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실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4월 16일 이후
실제 기결수 상태로 대통령은 계속 구속한다는 게 얘들 주장입니다. 그래서 나오시기가 힘듭니다. 본질적으로. 두 번째, 또 지금 저쪽에 일부에서 좀 서명을 받고 계신데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사면이라는 것은 재판이 모두 끝나고 형이 확정된 뒤에 집행이 되는 건데 지금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면 대상이 아닐 뿐더러 사면은 기본적으로 죄를 인정을 하고 통치권자인 국가 원수에게 은혜를 부탁하는 게 사면인데 지금 옥중에서 투쟁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말하고 계십니까? 저는 생각이 이번에 좀 재판 거부하고 투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못된 정권이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는 거지 사면을 우리가 그렇게 찾아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고생은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느냐? 내년 4월 아까 법적인 얘기를 했죠. 이제 그때쯤부터 국내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사면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미국은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었느냐? 그래도 대한민국의 동맹이고 선진국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저 후진국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법률적인 사안이 마무리될 때쯤 정치적인 이슈로서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든창이라는 보수 평론가가 이미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를 비롯한 여러 신문들이 이미 여러 가지로 보도를 해요. 국제인권단체 인권기구에서도 많은 준비가 있고 서류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경쯤 되면은 이제 국제적인 이슈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이 논의됩니다. 그리고 자 우선 구정 때쯤 되면요. 구정에 슬슬 우리가 시골 가면은 다들 나옵니다. 이게. 살만큼만 살았나 한 2년이 만 2년이 다 돼 가는데 그리고 2월 달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하죠. 그때 대표로 나온 사람이 누굴지 모르지만 어쨌든 표를 얻으려면 박근혜 대통령 석방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저런 얘기에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라는 문제가 내년에 주요 정치 이슈가 되고 결국 나오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한 가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옛날 역사 바로 세우기로 들어가셨는데 2년 4개월 만에 나오죠. 김대중 씨는 대통령은 아니지만은 5.18 관계에서 사형 선고 받았다가 1980년 12월 21일 미국으로 신병 치료차 석방이 됐죠. 그때도 2년 한 5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내년 8월이 마침 박근혜 대통령 수감 2년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2년 4개월 이상 감옥 속에 계신 분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봐서 저도 내년 상반기 박근혜 대통령 석방 문제 우리와 함께 한번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반가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 기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북한 해방 3대 세습 김정은 왕조 평정 북한 접수가 기대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자산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죠. 2020년까지 북한 애들 핵무기 100개만 지금도 개발하고 제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저 김정은이한테 놀아놨다. 그 실제 하면은 시진핑이라는 큰형 모시고 문재인이 김정은이가 짝짝꿍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갖고 놀은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자존심 강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오토 원비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북한에 관광 갔다가 간첩죄로 몰려가지고 구속돼 있다가 석방됐는데 한 달 만에 죽은 원비어 부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워싱턴 지방법원에서 무려 조선인민주주의 북한 정부와 김정은에 대해서 손해배상과 치료비조로 우리도 5,600억 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법원 판결이 뭡니까? 미국 시민을 고문해서 죽였다는 겁니다. 미국 인권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북한 정권 교체를 위한 북한 정권 교체 지원 법안이 통과됐고 예산이 1억 5천만 달러 붙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평정 해방 작업은 준비가 다 돼 있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누구나 알 수가 없죠. 군사작전. 그러나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제일 관심사가 재선입니다. 한 번 더 국회의원 대통령 돼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는 20년 11월이지만은 미국은 선거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내년 9월, 19년 9월이면 이미 이제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내년 상반기 중에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하려면 뭔가 확실한 거 하나 보여야 됩니다. 제일 쉬운 게 중국 무릎 꿇리고 북한 해방을 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던 백모 박성현 선생과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을 길들이기 위해서라도 북한 해방은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였고, 여러분 이미 시나리오가 많이 나옵니다. 제일 화끈한 거는 지금 SNS 돌고 있죠. 크롬돔 작전. 그냥 북한을 그냥 700여 개 목표물을 한꺼번에 때려가지고 15분 만에 초토화 시켜서 김정은이가 반격할 틈도 안 주는 거. 그러면 민간인 피해 거의 없다는 작전도 준비되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온건한 거. 북한 내부에서 내부 소요가 일어납니다. 밀란이 일어납니다. 아주 민생골격은 인민들이 일어나서 어떤 소요가 벌어지고, 또는 평양 상류청 권력청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정권 교체가 일어납니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왜 희망 가져야죠? 내년에 그게 가급적 내년 상반기에 일어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으로 북한을 해방하고 평정하는 사태가 오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바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저는 최소한 3가지의 희망을 가집니다. 동감하십니까? 내년 상반기가 결정적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밝은 빛이 보이는 시기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내년 결정적인 시기, 여러분 다 함께 또 한 번 긴 장정을 나서기를 부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어르신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셔야지 내년에도 만나 뵙니다.